망자골 깊은 계곡을 따라 걷던 중 숲 저편에서 요란한 폭발음과 함께 초록색 동무가 솟구쳤다. 아이고, 저게 무슨 소리입니까? 산불 난 거 아닙니까? 명운이 호들갑을 떨며 남궁년의 뒤로 쏙 숨었다. 남궁년은 허리에 찬 벽사목 부채술을 만지작거리던 손을 거두고 예리하게 눈을 빛내며 청천검의 검자루를 쥐었다. 화약과 맹독이 섞인 냄새, 사천당문의 비전 암기 소리입니다. 누군가 숲속에서 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소리가 난 곳으로 신속하게 다가가자 아수라장이 된 공터가 나타났다. 초록색과 흑색이 어우러진 짧은 경잠 무사복을 입고 양갈래 머리를 찰랑거리는 17살쯤 된 소녀가 바위 위에 서서 은침이 가득 담긴 암기통을 사방으로 난사하고 있었다. 그녀의 맑고 고양이 같은 눈매에는 도끼가 가득했고 손끝은 독을 다른 탓에 미세한 보랏빛을 띠고 있었다. 그녀가 바로 사천당문 집계의 천재소저 당소소였다. 이 비겁한 놈들, 내가 가문의 답답한 장로들이 싫어서 빠져나왔더니 여기까지 쫓아와서 귀찮게 해? 당문의 독을 맛보고 싶으면 얼마든지 덤벼. 소녀를 포위하고 있는 자글은 두물이었다. 하나는 그녀를 강제로 잡아 가문으로 끌고 가려는 사천당문 반계에 추격되었고, 다른 하나는 그녀가 가출 도중 훔쳐낸 기밀 문서를 노린 현령맹의 붉은 장포 무사들이었다. 당소저, 반항을 멈추시오. 어서 그 비록을 남겨야 목숨을 부지할 것이오. 현령맹 무사 하나가 동물을 뚫고 검을 내질렀다. 당소소는 몸을 돌리며 손목에 찬 기계통을 작동시켰다. 수십 발의 맹독 은침이 부채꼴로 쏟아져 나와 무사들을 덮쳤지만 적들의 수가 너무 많았다. 안개 속에서 날아온 묵직한 도검이 당소소의 은침통을 강타했고 반동으로 그녀는 바위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당소소가 치명상을 입기 직전 맑은 검광이 숲을 가르며 솟구쳤다. 남궁년이었다. 절정 초입의 참천간신검이 푸른 파도를 일으키며 혈영맹 무사들의 돌을 튕겨냈다. 어린 여아를 상대로 집단으로 무기를 휘두르다니 감호의 수치로군. 남궁년이 차가운 목소리로 꾸짖으며 적들의 앞을 막아섰다. 남궁세가의 상징이 수놓아진 백색 무사장포를 본 추격대들이 흠칫 놀라 물러섰다. 남궁세가의 소가주, 왜 정파의 대가문이 남의 집안일에 끼어드는가. 혈영맹의 붉은 옷을 입은 마인들이 얽혀있는 이상 더는 남의 집안일이 아니다. 남궁년이 검을 흔들며 맹공을 펼치는 사이 바닥에 엉덩이를 찍고 앉아있던 당소소 곁으로 낡은 도포를 입은 사내가 쪼그려 앉았다. 아이고, 꼬마 아가씨 많이 안 다쳤습니까? 양갈래 머리에 흙먼지가 다 묻었네. 명운이 껄껄 웃으며 도포 소매로 당소소의 이마를 쓱쓱 닦아주려 했다. 당소소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명운의 헐렁한 도포를 보더니 앙칼지게 손을 쳐냈다. 누가 꼬마야? 그리고 아저씨는 또 누구야? 무당파 촌뜨기 도사잖아. 어허, 촌뜨기라니. 꿀떡과 차를 사랑하는 고풍스러운 도사입니다. 비켜. 내 힘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 웬 간섭들이야. 존심이 상한 당소소는 툴툴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적들의 추격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품속에서 특수한 기계 톱니바퀴 조각들과 얇은 은사선들을 꺼내 숲길 사방에 미친 듯이 뿌려대기 시작했다. 사천당문의 최고 자랑이자 한 번 밟으면 절대 살아남지 못한다는 절명 기계의 한정짐, 천라지만이었다. 내 천라지망 함정을 받는 놈들은 다 만신창이가 될걸? 당소소가 코웃음을 치며 남궁년 쪽을 돌아보았다. 그런데 적들을 쫓아내고 숨을 고르던 남궁년이 당소소가 쳐둔 은사 함정 영역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아, 언니, 거기로 오면 안 돼. 발목에 닿으면 은침이 폭발.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아이고, 소저, 땀 많이 흘리셨네. 제가 닦을 천 좀 드립죠. 명운이 촐랑거리며 남궁년을 향해 뛰어갔다. 당소소의 얼굴이 하얗게 채였다. 겉보기엔 헐렁하고
무지해 보이던 그 도사가 당소소가 펼쳐둔 죽음의 구역 안으로 태연히 발을 내디뎠기 때문이다. 안 돼. 바보 도사. 밟으면 죽어. 하지만 당소소의 함께 벌어져야 할 요란한 폭발음과 은침, 세례는 끝내 터지지 않았다. 명운의 집신씨는 발걸음이 흐느적 숲길을 걸어 들어갔다. 그의 발은 분명 바닥에 깔린 은사선 위에 닿을 듯 말 듯 엇갈렸지만 기이하게도 단 하나의 기계장치도 건드리지 않았다. 마치 낙엽이 물 흐르듯 천사일에 미끄러지는 완벽한 소요요치요의 보법이었다. 심지어 명운이 지나가며 도포 끝자락으로 나무 뿌리에 숨겨져 있던 기관의 톱니바퀴를 아주 가볍게 걷어차자 당수소가 공들여 설치해둔 12개의 기계 함정이 쇳소리를 내며 내부 부품만 톡톡 빠진 채 완벽하게 무력화되어 버렸다. 아이고, 숲에 무슨 쇳조각들이 이리 떨어져 있습니까? 밟고 미끄러져서 발목 삘 뻔했네. 명운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바닥에 뒹구는 부품 조각을 발로 차버렸다. 당소소의 입이 떡 벌어졌다. 말도 안 돼. 내가 3일 밤낮에 깎아 만든 당문의 비전기관을 그냥 걸어오면서 발길질 몇 번으로 다 해체해버렸다고? 그것도 흠집 하나 안 내고 중추 기어만 쏙 빼냈어. 그녀는 당문 내에서도 천재 소리를 듣던 소녀였다. 보통 사람이라면 우연이라 생각했겠지만 기관과 기법에 정통한 방소서의 예리한 눈에는 명운의 걸음걸이가 보통이 아님을 단번에 눈치챘다. 저건 절대 우연이 아니었다. 인체의 무게중심과 기계의 틈새를 완벽히 꿰뚫어보는 상상 초월의 경지였다. 도사님, 또 칠칠치 못하게 뭘 걷어차시는 겁니까? 위험한 숲길입니다. 남궁년이 핀잔을 주며 당소소에게 다가왔다. 아가씨, 괜찮습니까? 저는 남궁세가의 남궁년이라 합니다. 당소소는 남궁년의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명운의 집신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침을 꿀꺽 삼켰다. 그리고는 쪼르르 달려가 명운의 낡은 도포 소매를 덥석 붙잡았다. 도사 오라버니, 조금 전까지 바보 아저씨라 부르던 호칭이 한순간에 도사 오라버니로 바뀌어 있었다. 에구? 왜 그러십니까, 꼬마 아가씨? 오라버니, 방금 발걸음 뭐야? 어떻게 내 은사선을 안 건드리고 걸어왔어? 무당파엔 그런 신기한 축지법도 가르쳐줘? 아이고, 축지법은 무슨, 그냥 집신 아끼려고 흙 밟기 싫어서 깡총깡총 뛴 겁니다. 명운이 능청을 떨었지만 당소소는 여우처럼 눈을 반짝이며 명운의 허리에 찬 도목검과 호리병을 유심히 살폈다. 이 도사 오라버니 엄청난 고수다. 겉으로는 바보 척하는데 속은 괴물이야. 가문의 꼰대들이나 혈혈맹 놈들한테서 도망치려면 이 오라버니 옆에 딱 붙어있는 게 최고야. 당소소는 당장 생존 전략을 세웠다. 그녀는 남궁년과 명운을 향해 애처로운 눈빛을 보내며 불쌍한 척 연기를 시작했다. 남궁 언니, 도사 오라버니, 나 지금 집에서도 쫓기고 나쁜 마인드한테도 쫓겨서 갈 곳이 없어. 내가 맛있는 해독제도 만들어주고 기계도 고쳐줄 테니까 나도 언니 오라버니 유람길에 데려가줘. 뭐라고요? 남궁년은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위험한 망자골 사당의 본진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린 소저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아이고 소저, 데려갑시다. 명운이 불쑥 끼어들며 껄껄 웃었다. 이 아가씨가 독이랑 침을 잘 다루지 않습니까? 망자골에 깔린 동물을 뚫으려면 우리 사부님 관절염, 약만으로는 부족할 텐데 이 꼬마 아가씨의 기술을 빌리면 아주 편할 겁니다. 그리고 혼자 두면 또 잡혀갑니다. 남궁년은 잠시 고민하다가 당소소의 소매에 묻은 피와 상처를 보고 끄덕였다. 협을 중시하는 그녀로서는 갈 곳 없는 소녀를 숲에 버려둘 수 없었다. 좋습니다. 대신 절대 제 뒤에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와, 고마워. 남궁 언니. 그리고 당수소가 명운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혀를 쑥 내밀고 윙크를 했다. 내가 도사 오라버니 길 안내도 해주고 목숨도 지켜줄 테니까 내일 마을에 도착하면
당과 3개씩 사줘야 해. 알았지? 아이고, 당과라니. 제 비상금이 다 털리겠네. 과장되게 한숨을 쉬는 명훈.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당소소가 품속에 소중히 감추고 있는 붉은 표지의 비록을 아주 짧고 날카롭게 훑었다. 혈양맹의 지맥 훼손비도. 저 녀석이 재미있는 걸 훔쳐나왔군. 천재 가출 소녀의 합류로 일행은 셋으로 늘어났다. 얼음공주 남궁영과 톡톡 쏘는 당소소, 그리고 그 사이에서 실실 웃고 있는 헐렁한 도사명은. 세 사람의 발걸음이 마침내 마귀가 범람하는 첫 번째 결계의 최종 거점, 흙무림 중심부를 향해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흙무림에 혈맞은 흙무림 중심부에 들어서자 바람 소리마저 완전히 끊겼다. 수백 년간 고요하게 맑은 도기를 뿜어내야 할 대짐에게 발원지. 하지만 지금 그곳을 채우고 있는 것은 하늘을 적시는 거대한 핏빛 결계였다. 지면에는 인열로 그린 흉측한 사문 진식이 오염된 안개를 뿜어내고 있었고, 진법 중앙에 우뚝 솟은 거대한 비석 표면에는 마교의 상징인 붉은 빛인 얼굴이 새겨져 맥박치듯 붉게 일렁였다. 이럴 수가. 남궁녀는 걸음을 멈추고 굳은 얼굴로 결계를 올려다보았다. 300년을 이어온 출상복마진의 첫 번째 봉인축이 완전히 오염되었습니다. 대지의 맑은 기운이 사악한 마기로 강제 변환되고 있어요. 머리 아파. 공기에서 아주 똥냄새가 진동을 하네. 당소소가 코를 움켜쥐며 인상을 찌푸렸다. 그녀는 서둘러 손목에 은침 기계통을 단단히 고정하며 사방을 경계했다. 당문의 천재답게 직감적으로 진법 내부의 공기가 단순한 동물을 넘어 모인들의 단전을 갉아먹는 흡기 진식임을 깨달은 것이다. 그때 결계 중심의 비석 뒤에서 기괴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훌륭하군. 정파의 어린 소가지와 당문의 가출 계집이 이곳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다. 핏빛 안개를 가르고 붉은 장포를 두른 한 사내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양손은 뼈가 훤히 드러날 정도로 앙상했으나 손바닥 전체가 짙은 검붉은 색으로 물들어 불길한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다. 혈양맹 하남 분타주의자 절정고수 단원열수 모용기였다. 모용 가문의 배신자 모용기. 남궁년이 단번에 그의 정체를 알아보고 일갈했다. 사문과 가문을 배신하고 마인의 주구가 되어 주문의 대지맥을 더럽히다니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 모용기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검붉은 손바닥을 펼쳤다. 하늘, 그깟 정파의 헛된 명분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더냐. 우리 혈양맹이 이 흙무림의 혈마진을 완성한 이상 첫 번째 봉인은 오늘로 끝이다. 그리고 너희 계집들의 맑은 정기와 피는 이 거대한 결계를 완성할 마지막 제물이 될 것이다. 모용기가 두 손을 치켜들자 흙무림 전체에 깔려있던 핏빛 안개가 맹수처럼 우르렁거리며 진동했다. 혈마진의 살기가 가동된 것이다. 순간 남궁령과 당소소의 안색이 동시에 창백하게 질렸다. 진법 안에 사악한 마귀가 호흡을 통해 스며들자 단전 내공이 통제력을 잃고 역류하기 시작했다. 몸을 움직이려 해도 늪에 빠진 것처럼 족쇄가 채워진 듯한 극심한 압박감이 전신을 짓눌렀다. 언니, 내공을 끌어올리면 안 돼. 이 진법, 우리가 내공을 쓸수록 기운을 빨아먹어. 당소소가 급히 경고하며 은침 10여 발을 모용기를 향해 쏘아보냈다. 하지만 은침들은 모용기에게 닿기도 전에 그를 감싸고 돌고 있는 핏빛 안개의 결계벽에 부딪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건번진 당문 계집. 모용기가 벼락처럼 도약했다. 절정고수의 내강이 응축된 그의 단원열수가 사악한 파공음을 가르며 당서소의 머리통을 향해 내리꽂혔다. 위험해요. 남궁년이 내공역류의 고통을 억누르며 창천검을 뻗었다. 푸른 검광과 검붉은 혈장이 공중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평소라면 대등하게 맞섰을 일격이었으나 혈마진의 버프를 받는 모용기와 달리 진법의 내공을 억압당한 남궁년은 압도적인 힘에 사이에 밀려 검이 튕겨나갔다.
끝. 남궁년의 입가에서 한 줄기 선혈이 흘러내렸다. 손목은 마비되었고 가슴속 기혈이 사정없이 요동쳤다. 하남 제일검에 소가주도 별거 아니로군. 당장 사지를 꺾어 재단에 바쳐주마. 모용기가 승리를 확신하며 두 번째 혈장을 쳐들었다. 남궁년은 눈앞이 흐려지는 위기 속에서도 당서소를 보호하기 위해 이를 악물고 부러질 듯한 강검의 자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말해주고 있었다. 다음 일격을 맞으면 단전이 파열되며 즉사할 것이라고.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아이고 냄새. 여기 하수구가 막혔나 봅니다. 어색하고 깨는 목소리와 함께 뒤쪽에 서 있던 명운이 엉거주춤 튀어나와 헛구역질을 해댔다. 왜? 안 그래도 아침에 먹은 만두 때문에 속이 안 좋은데 이 빨간 안개는 왜 이리 똥냄새가 심합니까? 명운이 호들갑을 떨며 허리춤에 차고 있던 호리병 마개를 열었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걷다가 엎어질 듯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 과정에서 호리병 안에 담겨있던 투명한 액체가 공중으로 흩뿌려졌다. 단순한 술이나 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운이 무당사를 내려올 때 자소공 정산이 맺힌 새벽 이슬과 맑은 도기를 응축해 담아온 순수한 태급정수였다. 공중으로 뿌려진 물방울들이 붉은 안개와 부딪히는 순간 마치 달궈진 철판에 얼음물 끼얹 듯 요란한 증바람이 솟구쳤다. 놀랍게도 명운이 비틀거리며 뿌린 몇 방울의 물이 남궁년과 당소서 앞에 핏빛 안개를 순식간에 녹여버리며 숨통을 틔우는 맑은 틈새를 만들어냈다. 흙 기혈의 억압이 풀렸다. 남궁년은 기적처럼 찾아온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단숨에 내공을 회복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지금이다. 그녀의 허리에 차고 있던 명운의 벽사목 부채술이 흔들리며 미세한 도기를 검에 실어주었다. 창천단 심검이 유연하고 날카로운 궤적으로 뻗어나가 모용기에 가로지르는 손목을 베었다. 크악! 예상치 못한 반격에 살점이 찍힌 모용기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그는 찢어진 손목을 감싸쥐고 악기처럼 일그러진 표정으로 명운을 쏘아보았다. 저 무당의 잡놈도사가 감히 신성한 혈마진을 맹물 따위로 후려놓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술에 취해서 손이 미끄러졌네. 명운이 바보처럼 머리를 긁적이며 슬쩍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 속은 무섭도록 차갑게 가라앉아 결계 중심에 붉은 비석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진법의 눈이 완전히 드러났다. 이제 꼬마 아가씨들이 판을 엎을 차례군. 당소소 역시 명운이 만들어준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품속에서 꺼낸 기계장치를 비석바닥의 사문 중심을 향해 힘껏 집어던졌다. 내 맹독은 똥냄새 나는 너희 독이랑 수준이 다르다고. 받아라. 당문 폭염 은침통. 은침통이 진법의 눈망울 한가운데서 폭발하며 수백 개의 벼락 같은 화염침을 쏟아냈다. 대지맥을 억누르던 사악한 비석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안 돼. 진법이 깨진다. 모용기가 이성을 잃고 비석을 향해 몸을 던졌으나 남궁년의 창천검이 푸른 벼락처럼 그의 앞길을 완벽하게 가로막았다. 너의 상대는 나다. 모용기, 멸문당한 이들의 한을 제 검으로 갚겠습니다. 남궁년의 건광과 당소서의 화려한 은침이 환상적인 호흡을 이루며 흙무림 중심부를 가득 메웠다. 비석이 무너지며 붉은 결대가 서서히 걷히고 혈기에 억눌려 있던 무당과 중원의 맑은 도기가 다시금 대지 위로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다. 뒤에서 호리병을 챙겨 넣는 명운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첫 번째는 이걸로 끝이로군. 하지만 감호에 흩어진 쥐새끼들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날뛰겠지. 그가 낡은 도포자락을 펄럭이며 멀리 하남 남방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더 거대하고 가혹한 은원과 혈투가 기다리고 있는 풍운이 조용히 몰려오고 있었다. 맹호체의 살인누명 흙무림을 벗어나 남쪽으로 300리 하남과 호북의 경계를 가르는 험준한 살령에 차가운 산바람이 들이쳤다.
아이고, 다리야, 소저. 집신이 다 닳아서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박히겠습니다. 잠시 저 그늘에서 꿀떡이라도 하나 씹고 가십시오. 명훈이 바위에 엉덩이를 걸치며 호리병을 마구 흔들었다. 남궁녀는 허리에 찬 벽사목 부채술을 매만지며 차갑게 뒤를 돌아보았다. 도사님, 산길이 험난하고 주변 살기가 흉흉합니다. 흙무림에서 서작들의 거점을 하나 부수었다고 하나 중원 7 치맥 중 이제 고작 하나를 지켰을 뿐입니다. 그리 태평하게 굴 때가 아닙니다. 칫, 얼음 언니 잔소리 시작됐다. 도사오라버니, 나 당문 비상식량으로 챙겨온 육포 있는데 먹을래? 당소소가 옆에 쪼그려 앉아 양갈래 머리를 흔들며 딱딱한 말림 육포를 내밀었다. 명훈은 반달 눈웃음을 지으며 넙죽 받아들었다. 역시 우리 당 소저밖에 없습니다. 얼음 소저는 칼만 닦을 줄 알지 위장에 쏠리는 도통 몰라요. 남궁년이 한숨을 내쉬며 핀잔을 주려던 찰나였다. 앞쪽 스킬 고목나무 뿌리에 흰색 깃털이 달린 효시 한 발이 깊숙이 박혔다. 화살 끝에서 날카로운 바람 소리가 채가 시기도 전에 산등성이 사방에서 수십 명의 거친 인형들이 쏟아져 나왔다. 가슴팍을 훤히 드러낸 털보 사내부터 낡은 도끼를 맨 낭인들까지 농민 72채 중 하남 서남부를 주름잡는 맹호체의 산적들이었다. 거기 서라. 오늘 선을 넘는 놈들은 개미새끼 한 마리 살려보낼 수 없다. 도끼를 든 산적 하나가 악을 썼다. 하지만 무기를 쥔 그들의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눈빛에는 굶주린 맹수의 흉포함 대신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의 절박함이 묻어났다. 남궁련이 즉시 창천검의 검집을 쥐었다. 절정 초입의 맑은 검기가 파도처럼 일어나자 산적들이 흠칫 뒤로 물러섰다. 농민무리로군 백주대낮에 관도를 막고 길손을 협박하다니 본분을 잊었는가? 그때 산적 무리를 해치고 산채의 두목이 앞으로 나섰다. 덕목한 턱수염에 흉터가 가득한 거한 맹호체 체주 맹대호였다. 평소라면 호쾌하게 산채를 호령했을 그였지만 지금은 왼쪽 어깨에 굵은 배붕대를 감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남궁 세가의 상징이로군. 하남 제일건 가문의 소가주가 어찌 이런 변방 산골까지 행차하셨나. 하지만 돌아가시오. 우린 지금 길손의 재물을 탐할 여유가 없소이다. 여유가 없다니 무슨 소리십니까? 남궁년이 묻자 맹대우는 피발이 선 눈으로 산 아래 관도를 가리켰다. 저 아래를 보시오. 하남 칠염년에 속한 철건문과 천풍건파 놈들이 우리 산채에 산면을 둘러싸고 고사작전을 펼치고 있소. 내일 아침이면 우리 산채 싣고 300명의 목을 치러 밀고 들어올 것이오. 정파, 연합이 농민 산채를 토벌하는 것은 강호의 산매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지요. 남궁년이 단호하게 쏘아붙였다. 그녀의 뼛속 깊이 박힌 정사불량립의 원칙이었다. 그 말에 맹대우가 들고 있던 쇠도끼를 바닥에 내리찍으며 사자우를 터뜨렸다. 죄?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말이오. 우리 맹호체는 선대 체주 때부터 부유한 탐관오리에 집만 털었을 뿐 인근 민촌의 곡식이나 힘없는 가객의 피는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소. 헌데 4일 전 철건문의 송 장로가 우리 영역 산길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소. 맹대호의 굵은 목핏대가 터질 듯 부풀어 올랐다. 그 시신 가슴팍에 내 메모도끼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정파 원로를 고문하고 살해한 파렴치한 흉도로 몰렸단 말이오. 하늘의 맹세코 난 송 장로의 그림자도 본 적이 없소이다. 남궁년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철건문의 송 장로라면 하남 일대에서 신망이 높은 무인입니다. 명분이 확실하니 연합군이 움직였을 터 산적의 변명을 어찌 믿겠습니까? 언니, 잠깐만. 당서소가 남궁년의 앞을 막아서며 코를 킁킁거렸다. 그녀는 맹대호와 산적들의 옷자락을 유심히 살피더니 고개를 젓고 말했다. 이 아저씨들 몸에서 피냄새는 나도 사람 썩는 독냄새나
음습한 마귀는 안 나. 당문의 눈으로 보면 살인을 업으로 삼는 흉악범들 기운이 아니야. 그냥 배고파서 산에 숨어 사는 촌아저씨들이지. 소저도 그리 생각하십니까? 언제 뒤로 빠졌는지 명운이 산적들이 들고 온 바구니에서 마른 감자를 하나 쥐어들고 껍질을 벗기며 끼어들었다. 창으로 뻔한 수법이군. 흠무림 혈마진이 깨지니 인근 산맥의 이목을 돌리기 위해 억지판을 벌였어. 명운은 아삭하며 감자를 베어물고는 맹대호를 향해 던졌다. 최주영님, 송장로라는 양반 시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 아래 철건문 본진에 있습니까? 아니요. 증거라고 산채 입구 비석 앞에 관짝재로 던져놓고 갔소이다. 내일 아침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사기를 돋우는 제물로 쓰겠다면서 말이요. 아이고 무서워라. 시신을 비석 앞에 방치해두다니. 여름철이라 상하면 어쩌려고. 명운이 혀를 쯧쯧 차며 남궁련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소저 무당산 도법에 이르기를 눈으로 직접 보지 않은 진실은 우물 속 달 그림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정파 칼쟁이들이 쳐들어와 피바람이 불기 전에 저 시골어진 관짝이나 한번 열어봅시다. 망자에게 불병을 저지르겠다는 뜻입니까? 헤이, 억울한 넋을 풀어주는 게 진정한 도사의 예법 아니겠습니까? 남궁년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맹대호를 보았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산적 두목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다. 잠시 후 맹대호의 안내로 산채 입구 비석 앞에 도착한 일행. 두꺼운 소나무 관을 덮고 있던 뚜껑이 열리자 부패방지염 가루에 덮인 철건문 송 장로의 시신이 드러났다. 시신의 가슴 한가운데에는 뼈를 부수고 들어간 깊고 넓은 도끼 자국이 선명했다. 누가 보아도 냉호체 특유의 중검이나 도끼술에 찢긴 상처였다. 보시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누명을 썼소. 맹대호가 머리를 감싸쥐었다. 남궁년 역시 시신의 상흔을 살피고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상처의 깊이와 각도를 보면 외공을 극도로 수련한 고수의 도끼 공격입니다. 인근에서 이런 상흔을 낼 수 있는 자는 맹호체의 체주뿐입니다. 아니라니까 그러오. 산적들과 남궁년 사이에 긴장감이 팽팽히 당겨질 때 시신 옆에 쭈그려 앉은 명운이 상처 부위 뼈 끝에 집신 꼬투리를 슬쩍 갖다 댔다. 명운의 헐렁한 어깨 너머로 눈빛이 순간적으로 맑게 가라앉았다. 손가락 끝으로 태극의 맑은 진기를 1촌가량 시신의 기열 내부로 퉁겨넣은 것이다. 도끼로 쪼개진 늑골 안쪽 깊은 신맥, 겉으로 드러난 거친 뼈의 상처와 달리 장기 내부의 혈도 내 곳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하게 녹아내려 있었다. 외공 타격이 일어나기 최소 반 10경 전 이미 뼛속을 파고드는 음도기름에 당해 숨이 끊어졌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시신을 도끼로 훼손한 건 죽고 난 이유다. 사수를 감추기 위해 외공고수의 짓으로 위장했어. 그리고 이응덕의 호흡. 명호는 일전에 흙무림에서 베어버린 단원혈수의 부식 기운과 완벽히 일치하는 맥락을 확인했다. 혈령맹의 꼬리가 이 산채 내부까지 닿아 있었다. 명훈이 다시 반달 윤웃음을 짓며 일어났다. 아이고 소저. 여기 시신 콧구멍 속에 아주 재미있는 게 들어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도끼에 맞아 죽은 양반이 어찌 혀가 보랏빛으로 굳어있고 귓구멍에서 단맛 나는 냄새가 납니까? 이건 우리 무당산 약초밭에서 두더지 잡을 때 쓰는 쥐약 냄새랑 아주 똑같습니다. 그 말에 당소소가 눈을 깜빡이며 시신 쪽으로 다가와 은침을 귓구멍 깊숙이 찔러 넣었다. 은침 끝이 단숨에 흑자색으로 변색되었다. 진짜다. 이건 외상으로 죽은 게 아니야. 삼합파의 비전독인 흑성살독에 신맥이 타들어가서 죽은 시신이야. 가슴의 도끼 자국은 이미 죽은 시신 위에 억지로 찍어낸 거네. 남궁련의 얼굴에 경악이 물들었다. 시신을 훼손해 은혼을 조작하다니 어찌 정파간의 토벌에 이런 마인의 독이 개입했단 말인가. 그 순간 맹대우 뒤에 서 있던 산채의 부채주 도관용 박낭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가 조용히 품속에서 신호탄을 꺼내주려는 찰나였다. 아이고, 부채주 양반,
땀을 왜 그리 흘리십니까? 산바람이 차온데. 명운이 비틀거리며 걷다가 족제비처럼 미끄러져 박낭인의 옆구리를 어깨로 쳤다. 과장된 몸짓 속에 숨겨진 태극류강의 침투. 박낭인의 오른쪽 손목 기혈이 단숨에 꺾이며 쥐고 있던 붉은 신호탄이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 떨어진 신호탄 표면에 새겨진 선명한 핏빛 문양, 혈영맨의 표식이었다. 이건 맹대호의 눈이 부서질 듯 커졌다. 박형, 내 놈 품에서 왜 마인들의 표식이 나오는 것이냐. 사색이 된 부채주 박낭인이 이를 악물고 품에서 비수를 뽑아 맹대호의 목을 노렸다. 눈치 빠른 도사놈 때문에 이를 그르쳤군.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내일 아침이면 이 산채는 혈령맹과 정파 칼쟁이들의 손에 뼈도 못 추릴 것이다. 남궁년의 창천검이 번개처럼 뻗어나가 박낭인의 비수를 두 조각으로 쪼갰다. 푸른 검기가 발목을 가르자 간자는 을 지르며 엎어졌다. 산적들이 달려들어 간자를 결박하는 동안 남궁년은 무거운 표정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 멀리 산 아래 철검문과 청풍검파 연합군의 진영에서 켜진 수백 개의 횃불이 굶주린 늑대의 눈빛처럼 산채를 포위하고 있었다. 유명이 밝혀졌으나 사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저 아래 정파 연합군은 이미 눈이 뒤집혀 있어 우리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남궁년이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혈령맹 놈들은 정파의 손을 빌려 이 맹호체 지맥을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전에 없는 대규모 혈전이 벌어질 것입니다. 에이 소저, 밤잠 설치면 피부 상합니다요. 명훈이 집신 끈을 고쳐 매며 능청스럽게 웃었다. 하지만 산 아래 횃불을 내려다보는 그의 맑은 눈동자 깊은 곳에 차가운 소리가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 도사의 부검과 밀정 추적 횃불이 어지럽게 타오르는 맹호체의 본관 흑마루. 결박당해 무릎을 꿇은 부채주 박낭이는 흉유한 살기를 뿜어내는 산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맹대호가 거대한 도끼를 박낭인의 목줄기에 들이대며 으르렁거렸다. 식년을 동고동락한 내 놈이 어찌 우리 산채를 팔아넘겼더냐. 바른대로 고하지 않으면 내 도끼로 내 놈의 머리통을 쪼개버릴 것이다. 흥, 어차피 내일이면 다 죽을 목숨들이다. 치렵는 놈들이 내일 아침 안개와 함께 몰려오면 너희는 끝이야. 박낭인이 도끼를 품고 이틀 갈았지만 남궁년은 미동조차 하지 않고 시신이 담긴 관으로 다가갔다. 도사님, 아까 말씀하신 쥐약 냄새와 단문소저의 은침 반음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시신은 분명 흑성살독에 당한 것이 맞습니다. 허나 연합군 장로들을 납득시키려면 단지 독이 쓰였다는 사실 외에도 이자들이 의도적으로 시신을 조작했다는 물증이 필요합니다. 아이고, 물증이요? 그거야 아주 쉽죠. 명훈이 호리병을 덜그럭거리며 시신 머리맡으로 다가왔다. 그는 소매에서 투박한 나무젓가락을 꺼내더니 시신의 가슴팍에 난 깊은 도끼 자국 가장자리를 콕콕 찔러보았다. 소저,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살이 베이면 피가 사방으로 뿜어져 나와서 굳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뼈는 우지끈 부러졌는데 주변 살점은 참으로 깔끔하지 않습니까? 피가 안 통하는 죽은 시신을 억지로 도끼로 내리찍으니 핏물이 밖으로 튀지 않고 안쪽에만 고인 겁니다. 당소소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다. 맞아. 그리고 독에 중독된 지 반식정 뒤에 신맥이 멎었으니까 도끼로 찍은 건 그 이후야. 당문의 부검서에도 다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맹대호는 가슴을 치며 분통을 터뜨렸다. 천하의 몹쓸 놈들. 그렇다면 이 간자 자식이 송 장로를 독살하고 내 도끼를 몰래 훔쳐다 시신에 자국을 냈다는 말이냐. 에이, 채주 형님, 도끼술을 잘 아는 이 부채주 양반 혼자서 한 짓이 아니겠죠? 명훈이 던진 한마디에 한마루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명훈은 젓가락으로 시신의 손톱 밑에 낀 붉은 진흙을 파내어 맹대우 눈앞에 들이밀었다. 이 진흙 냄새 맡아보십시오. 우리 맹우채 앞마당 흙은 누런 황토인데 이건 산 뒷골짜기 약초 창고 밑바닥에만 깔려있는 적토 아닙니까? 시신을 짊어지고
산채 뒷길로 몰래 들여오려면 망을 봐주고 문을 열어준 놈들이 적어도 둘은 더 있어야 합니다. 그 순간 마루 구석에서 경계를 서고 있던 산채조장 두 면의 안색이 하얗게 변했다. 그들은 눈빛을 교환하더니 동시에 허리춤에서 칼을 뽑아들고 뒷문으로 도주를 시도했다. 잡아라. 저놈들이 동료다. 맨데오가 소리쳤지만 놈들의 발걸음이 더 빨랐다. 그때 명훈이 쪼그려 앉은 채로 바닥에 뒹굴던 먹다 남은 감자 조각 2개를 손가락으로 튕겼다. 감자 조각이 횃불 불빛을 가르며 날아가 도망치던 두 산적의 무릎 뒤 오금혈을 가볍게 타격했다. 크악! 아이고! 두 사람은 을 지르며 문턱에 발이 걸려 엎어졌다. 남궁년이 번개처럼 도약하여 검집으로 두 놈의 등짝을 내리쳐 제압했다. 도사님의 눈썰미가 또 우리를 도왔군요. 남궁년이 명훈을 돌아보며 감탄하자 명훈은 손가락에 묻은 감자 부스러기를 털며 너스레를 떨었다. 아이고, 쥐새끼들이 도망가다 제 감자를 밟고 미끄러졌네. 참으로 운이 좋습니다. 생포된 간자 3명을 추궁한 끝에 모든 진상이 명백히 드러났다. 혈령맹은 흙무림의 지맥 훼손이 실패로 돌아가자 인근의 두 번째 지맥축이 흐르는 낙양 일대로 진출하기 앞서 정파와 농림을 이간질해 맹호체 지맥을 피로 물들이려 했던 것이다. 당장 이 시신과 간자놈들을 꽁꽁 묶어 산 아래로 내려가십시다. 맹대후가 눈을 부라리며 말했다. 철건문의 늙은이들에게 이 증거를 보여주면 그들도 오해를 풀고 물러갈 것이오. 하지만 남궁년의 표정은 여전히 밝지 않았다. 그녀는 창천검의 손잡이를 단단히 쥐며 고개를 저었다. 그리 간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채주, 솜쟁문은 정파연합군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고수가 산적간자 몇 명의 음독술에 그리 쉽게 당했을 리 없습니다. 소저의 말씀이 맞습니다. 명훈이 호리병을 차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반달 눈웃음 속에 예리한 안광이 반짝였다. 독을 타먹이려면 아주 가까이서 차나 술을 따르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연합군 지휘부 안에 혈영맹의 붉은 냄새를 풍기는 진짜 대어가 앉아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증거를 들고 내려가는 순간 그놈들은 오해를 풀기는커녕 증거인멸을 위해 총공격을 퍼붓고 나올 겁니다. 남궁년이 결연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해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무고한 산적 300명과 민초들이 학살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앞장서서 철건문 문주를 대면하겠습니다. 언니, 나도 갈래. 내 독침으로 나쁜 놈들을 혼내줄 거야. 당수소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아이고, 참으로 성질들도 급하시네. 그럼 제가 또 짐꾼 노릇하러 따라가야겠군요. 명훈이 기지개를 켜며 하품을 쩍냈다. 하지만 그의 어깨 끝으로 흐르는 기운은 이미 밤 공기를 서늘하게 가라앉히고 있었다. 그날 밤 삼경 산 아래 철건문 연합군 지휘 천막 앞을 향해 남궁령과 명훈, 당소소 그리고 시신을 맨 맹대호가 어두운 숲길을 뚫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저 멀리 숲속에서 사냥감을 노리는 짐승 같은 거대한 살기들이 일행을 향해 조용히 좁혀오고 있었다.